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사무감사는 신궁에서 석봉관 도로확장 포장공사 설계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2016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를 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단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의는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무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한미협력사업단 단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균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증인을 부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25쪽에 보시면 이제 신궁 석봉강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이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한 1억 2천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변경 사유에 보시면은 연역 지반에 따른 지방 계량을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일부가 올라간 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럼 애초 장소부터 연역 지반인 거에 대한 그 준비를 안 하고 설계를 용역을 줬었던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듣고, 그 당시에 그 실무자가 누구셨었죠? 이거 주무관이. 그때 설계 당시에는요. 예. 그게 2010년도에 했던 거라 지금 2010년도. 예. 평택시에 다 없습니다.
그 정도 설계 그 당시에 주문한 데다 평택시 안 계시다고요? 아니 전 그때 담당 직원은요. 네. 전출 타시로 전출을 갔고요. 딴치로 가셨다고 또? 예.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책임자 계장님께서는 팀장님은 김종원 팀장인데 퇴직하셨고, 아, 퇴직하셨고, 퇴직하셨고, 과장은 송기영 과장인데 퇴직하셨고, 참. 자, 그리고 후임자가 그 후임자가 지금 저하고 김정과의 조대식 조대식 우리 지켜오셨던 거 신영 과장님 신년간 이렇게 되셨던 거예요? 그럼 그냥 사실 후임자들께서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다 인수인계 받으신 것밖에 없으신 거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받을 때는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제가 공사하고 발주 나서? 네. 그- 2012년 1월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2012년 1월에는 벌써 공사 벌써 착공이 들어가 시작된 거고. 벌써 2012년이 벌써 몇 년 지난 거야 이게? 벌써 몇 년? 4년, 4년 예, 4년 지난 거를 기억을 되살리를 하는 거는 일면 좀 뭐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4년 전 거를 일일이 기억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시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연약 질환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2013년도에 이제 그 전에 네. 당초 공사 계획은 네, 전면 부지를 포함하지 않고 네, 토지 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예, 예, 전면 부지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네, 그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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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사 추진을 못하다가 네, 이제 이 신궁석봉간 그 도로 확포장 공사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농어촌도로 지정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하면 국유재산 무상기속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중간에 알아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네, 국유지 무상기속 협의를 끝내고 네. 2013년 7월 19일 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공사 재착공은 2013년 11월 13일 날 재착공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기 전에는 공사가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근데 아까 할 때 뭐 인수인계 받을 때 공사하고 있었었다며.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게 발주를 하는 아, 발주만 공사 시작된 게 발주만. 조기 집행으로 예, 예. 발주만 하는 상태. 이게 이것도 미군 지역 특별법 때문에 그 네, 비용 부과 시작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바꿔서 발주만 했다 그 얘기. 새로 이제 발주만 해서 이제 재착공을 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감독을 그것도 또 빠져 나가고 다음에 또 인수인계 네, 다음 또.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저 연약 기반 확인된 게 착공된 지 얼마나 돼서 연약 기반 확인됐어요? 그 재착공하고 나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네. 저기 두 분 다 또 토목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네. 제가 그 이제 그때 당시 거기가 이제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네. 동영상으로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우선 혹시 몰라서 동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고 이제 거기 이제 너무 지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장비가 타도 이제 그렇지. 집안이 네. 꿀렁꿀렁하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그 정도라면은 자 미안합니다 뭐 시간에서 미안한데 전임자들은 그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한번 안 나가보고 했던 얘기 아니야. 쉽게 해서 그 정도면 가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벌써 이렇게 지면이 너무 안 좋았을 때라면은.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기존 농업 포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기존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모를 수 있다. 일반상으로는 현장을 가더라도 이제 탔을 때 밑에 노체 부분은 네. 확인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서 육안으로다만 겉면만 봐가지고서는 알기가 용이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장 시공자들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토질이 안 좋으니까 네.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연약 집안에 대한 네. 이제 처리 대책을 네.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농어촌 돌아다 보니까요. 네. 양쪽에 이제 농경지가 있고 네. 거기 주민들이 이제 농업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이제 지방 개량에 대한 불법을 뭐 안밀이라든가 프리러기 뭐 네. 제한하는 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치환공법도 있고, 근데 이제 비교적 시간이 가장 조금 되는 게 치환공법입니다. 그래서 치환공법을 좀 채택을 해서 주의물편을 좀 최소화하고자 치환공법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그 치환할 만한 그 사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거기 그 토질 시험도 했는데요. 네. 그 노상 부분에서 1.2m까지 지하 수위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네. 그 원지만이 이제 노체로서 저항한 거는 밑에 이제 노상에서 4m 밑에 있는 거가 좀 적합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구간 그걸 전체를 치환하기에는 솔직히 이제 너무 사업이면에서 많죠. 예, 네. 우리가 있고 그래서 일부 70점 정도를 치환해서 아예 강제 치환을 했습니다. 골재로. 70점만? 예. 그러니까 흙으로 다시 한 게 아니라 골재로다가 70점을. 예. 그렇게 들어온 상태에서요. 그 이제 아스콘을 포장을 하게 돼도 조금 이제 워낙 집안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요. 리바콘은 이제 그게 반강성 포장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바콘으로 이제 해가지고 위에 표층 부분은 이제 주행성이 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스콘 7, 8로 한 거고요. 밑에 이제 중간층 이제 기층 부분은 강성 포장을 하고자 리바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리바콘이 방급 계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급으로 돌린, 그때 사급으로 돌린 거다. 예. 그리고 그 사업비면 측면에서도 저희 그 하면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리바콘으로 변경을 아스콘 467대 리바콘 변경을 했을 때요. 4,9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는 있었습니다. 4,9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물론 지금 뭐 후임자들한테 이런 걸 얘기하면 뭐 모양은 좀 우습지만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비용 산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여러 가지 공법을 예. 저희가 검토를 네, 했습니다. 검토하는데 이제 거기에 드는 그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뭐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정부 품질 지배에서 단가를 매기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발주청에서 네.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환 깊이라던가 아, 그러긴 이제 어쨌든 간에 당연히 이제 산출은 저희가 예. 하고 있습니다. 물량 계산해서 뭐 관리 인건 다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발주처에서 해 일방적으로. 그게 발주처에서 해서 네. 그거를 하고 같이 이제 서로 상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해서도 거기서도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도 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이 네. 정상적으로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돼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사후에 그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그 공사비 산출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기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예, 그러면 그 입찰 단가에 맞춰서 해? 네, 거기에 입찰 단가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증인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비단 여기 이제 한미 사업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설계 변경권이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는데 그 설계 변경의 사유가 합당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뭐 현장에 가서 공사하다 보면 당연히 뭐 땅속에 들어있는 거 파고 뭐가 어떻게 나올 줄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유로다가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영역을 맡기는 바람에 이유도 되지 않는 설계 변경 사유가 올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실무를 했던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후임자들한테 이런 뭐 질문을 해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인들을 불러서 이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기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얘기. 예. 이거 설계하신 데가 어디죠? 예.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이거 설계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이거 설계 금액도 변경이 됐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초 설계를 갖다가 600m에 폭 8m로다가 그 가운데 농로만 포장해 놓은 걸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9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의 양쪽에 연결을 해드리는 조건이 되면서 측량비를 좀 주는 조건을 해가지고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됐습니다. 맨 처음에 2,900에서. 네, 2,900이 됐다가
양쪽에 300m, 300m 해가지고 600m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비용은 줄 수 없고 측량비만 줄 테니까 그거 좀 도움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도와서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측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연약 기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설계 그때 발주 당시에 지금 한 1월달 정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집안이 완전히 드라이 상태에 돼 있었고, 그리고 그 토층 높이 자체가 우리가 성토 높이가 1m에서 조금 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도 자주로다가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어떤 그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거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약지반 처리를 도로에서 하려게 되면은 뭐 중차량이 타고 그랬을 적에는 한 200m마다 한 번씩 보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질 조사를 해서 시험을 하다 보면 지금 2천만 원 정도면 그게 한국랑 만약에 시험까지 하게 되면 한 700만 원 꼴을 맥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0m, 1km 정도 되다 보니까 한 5-6건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걸로 갔고, 저희가 현장을 충분히 가고 현장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는 지금도 아마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거기 들렸다 왔는데 지금 완전히 드라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다가 녹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2,900이면 이게 입찰을 한 겁니까? 수입을? 그거는 지금 저기 미국부터 특별법 해가지고서 그때 3천만 원까지가 수익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익했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서 몇 군데 지금 맨 처음부터 설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설계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설계 이상이 있다고 저희는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위원이기 때문에 쭉 사업을 봤는데 1년이면 최소한 우리 평택시에서 설계 변경 되는 한 250건 이상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게 한 80% 정도 돼요. 근데 몇 군데 설계회사에서 합니다, 지금. 지역 관계 설계회사. 근데 현장을 안 가봤다는 판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사 내역서를 보다 보면 그런 판단을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들게 하는 설계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약 기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평택시 거의 아마 팽성이나 서분야나 팽성 쪽은 아마 연약 기반이라고 봐줄 거예요. 그러면 가서 봐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면은 설계 준 그쪽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문제점이 있겠다. 그 정도는 서로 협의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약기반 조사를 하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고 파악 보고 나서 아까 저기 시공 한 번씩 했는데 한 700만 원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회당으로 한다고 해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의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연약지방 처리를 한다고 그냥 보링을 하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 자체는 이쪽하고 설계비하고 조사비하고 비중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약지방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조사만 하고 연약지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또 상당히 그 손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지 하중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트럭 같은 게 어쩌다 한 번씩 다녀오고 계속 그게 노링을 하고 다닐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성토 높이가 한 4-5m 정도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자정 때문에 꼭 고려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표층 그 포장 두께 1m 빼고 그 다음에 노상로체를 뺐을 적에는 그게 한 전체가 1m 정도밖에 성토가 안 됩니다. 근데 원지반을 안 건드리고 그대로 가서 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약지방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총 지금 공사비가 11억 4천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12억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증액된 액수는 한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연약지방 저기를 판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간 게 지금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면은 1억 7천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쪽에서. 1억 7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다른 부분이 조율이 됐던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감액된 부분도 지금
1차 공사에서는 예? 예. 감액된 부분이 1억 3천이 하나 1억 3천짜리가 있고 증액된 게 9,700짜리가 있고 4,900 4억 9천짜리가 아니야 49만 원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설계 변경이 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연약 지반이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연약 지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1억 7천을 갖다가 안 했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억을 감액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기본적인 거 현장을 보고 2,900이 됐던 3,000이 됐던 일단은 우리가 평택시에서 지금 6개에서 7개 정도가 지금 돌아가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가 있어가지고 계속 해준다면은 이 정도의 설계 변경이 됐다는 건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요. 예.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기 현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그 농지 그 전용 이 허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비용 늘어난 걸 보니까는 저희는 그냥 사면 처리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오늘 가서 보니까 브록을 쌌더라고요 옆에. 그러다 보니까 그 농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민원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저기 무슨 브록을 쫙 싸가지고 한 7, 800m씩 싸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수로기 때문에 안 건드렸는데 한쪽은 그런 걸 쫙 싸고 그러면 그 농민들이 이제 그런 저기가 아마 한 집용으로 다 가만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는 좀 늘어나고 그런 게 좀 부록 쌓고 이런 데는 좀 늘어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설계할 적에는 사면 노릇을 처리하는 게 가장 싸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1차, 2차 지금 설계 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네. 당초 해가지고 지금 위에 빨간 선은 두 개 내지 4개는 지금 이거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설계자분요? 저기 설계자분한테 이거 좀 드려봐요. 아니 요거 2장만 줘요. 2장만. 두 장이 네. 한번 토목 설계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보셔요. 이게 1차고 뒤에 게 2차입니다. 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연약지반 나온 거는 솔직히 그런 이유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신고서를 원하시죠? 네? 부장님이 신고자. 아니 제가 저 도로길 서비스 제가 더 잘하는데 전체적인 걸 다 흐름을 아무튼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한번적으로 보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고자. 이게 1200m 도로 하는 데서 이렇게 많이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연약지방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번 많은 설계를 하실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하나의 표본으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이걸 지금 보시면서 저기 설계를 하셨으니까 이만큼의 설계식이 변경이 나오나요? 이 관이라든가 관 변경 같은 거 자체는 맨 처음에 이게 그 설계 당시에 관이라든가 이런 변경 같은 거 할 때에는 관 같은 것도 전부 다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 주무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관 같은 게 바뀌고 이런 내용이지 실제로 여기 빨갛고 까맣게 많이 써져 있는데 관 구형이 변경됐다든가 저기 관 재질이 변경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주로 뭐 다른 특별한 깨기 같은 거면 좀 흙속에 있는 거 누락된 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정도지 이게 쓰기는 여기 많이 이렇게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완전 핵심적인 부분은 없다는 거죠. 네, 뭐 관의 그냥 교체 같은 거 같은 그렇죠. 경우 수량의 뭐 재질의 교체 같은 경우는 안에서 그냥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협의를 안 해요. 아니 저기 협의는 저희가 원 설계자한테 그러니까 먼저 설계 발주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이런 관경 같은 관경이라는 관 재질 같은 거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봐가지고 네. 여기에는 어떤 관이 사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은 맨 처음에 설계하시는 분들 하죠. 네, 비교해서 다 판단을 하고 네. 이제 그거를 드립니다. 그냥 구경 같은 것도 하고 재질을 뭘로 써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서로 생길 것 같으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설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관이 변경됐을 때는 설계자하고 또 협의를 안 하요. 네, 이 설계 관이 변경되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설계 자체가 2011년 10년도 1월달 2011년이나 네, 지금 2016년한테는 설계 그 기본적인 거는 네.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관 같은 거 재질 같은 게 많이 좀 좋아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설계하면서 2012년도까지 2년 됐을 때 뭐 어느 날 뭐 없던 뭐 내구성이 좋은 관이 어느 날 튀어나오진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예, 예. 서서히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재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 설계할 적에는 충분히 저쪽 반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표본으로 걸린 거지 지금 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지금 이런 부분보다도 더 진짜 기본적인 설계를 설계에 반영이 될 부분이 없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저께 저기 과장님 예. 검토를 잘 했을 거라고 잘 했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설계 변경은 저 용역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네. 이거 검토가 잘 되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 자신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예, 예. 근데 이게 이런 게 이 정도가 지금 자신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담당 업무 과장으로서 또 이 기술직으로서 그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당시 설계 공사 발표 당시는 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질문을 드리기를 과장님 이게 검토가 잘 되고 저희가 잘 된 거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가 잘 됐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현장이라면서 현장 지하 매설물 뭐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변경 지하 매설물의 여건 변화는 달라 없어요 지금. 연합지방 터파기에서만 돈이 많이 들어갔고 변경이 된 거지. 다른 거는 재질 솔직히 농로에 어떤 거를 갖다 저기 맨 처음에 설계한 대로 갔어도 하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농로가 기존 도로 포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설계 당시에는 그냥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질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질 조사 안 한 건 이해를 하고 연약 터파기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전부 다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변경을 하고 재질 관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변경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저께 틀림없이 여기서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가 잘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검토가 잘 됐냐고 잘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여기 빨간 거하고 까만 거하고 많이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공편 한번 보십시오. 당수하고 깎기 쌓기 부분 이게 양 자체가 변형이 거만 없습니다. 이게 쓰기를 쭉 이렇게 써서 나열해서 써서 그렇지 양이 변경되던가 이런 게 저희도 대충 봤거든요. 예. 봤는데 네. 요 포장공 같은 데 바뀐 거 자체는 그러면 포장공에서 동상방지층 같은 경우는 네. 4,674였는데 지금 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거는 연락지만 치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고 이거 바뀌는 거지. 연락지만 포장공에 따라 연락지만에 따라 가지고 포장공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뭐 흉한 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까만 거하고 빨간 거 당초 변경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그 깎기 같은 것들은 그런 그 연락지만처럼 생긴 게 깎기 양이 좀 크게 보고 이제 노상골체 이런 거에 크게 변형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앉아서 그 얘기하세요. 2차적인 부분에서요. 그럼 한번 토공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예? 토공을 토공 같은 경우 흙깎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예. 흙깎기의 변경이 상당 부분이 이 정도 되면은 예. 반 이상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영양집은 치열하기 때문에 깎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흙 쌓기는 이제 또 반대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그렇죠. 예. 그 토공 영양집은 치열하게 되면 노상로체가 바뀝니다.
그거를 갖다가 딴 재질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그걸 변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뭐 의원님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설계 변경에서 완벽한 건 없어요. 아까 뭐 과장님 이걸 뭐 다 담당자가 뭐 본인이 이제 판단자니까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이게 맞다고 하지만 그걸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편 완벽한 건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어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다음부터 고치겠지만 시정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뭐 부득부득 그냥 그게 뭐 완벽하다고 하니 완벽하면은 빨간 글씨가 없어야죠. 예.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땅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평택 전역은 거의 연약 지반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뭐 농로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 지금 도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옛날 뻘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기 봐도 다 그냥 밑에가 다 연약 지반 거의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걸 사전에 왜 그걸 못했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감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모전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해갖고 우리가 뭐 저기 했다고 해서 다시 뭐 그걸 뭐 걷어낼 수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인사부서에서 어쨌든 지금 뭐 단장님 바뀌어, 과장님들 2분 바뀌어, 또 계장님들 다 바뀌어. 이거 했을 때 사업 하셨던 분들 기억이나 나요? 응? 큰 것들은 그냥 다 본청에서 질의 다 해놓고 귀찮은 것만 함에다 딱 떠넘겨놓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2차에서 포장공에서 예. 콘크리트 포장을 넣었지만 35m로 잡았다 110m를 잡은 이유는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 길이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로를 포장을 하면서 일부 이제 눈에 이제 트랙터라든가 이제 갔을 때 가락을 아스콘을 하는데요. 이제 아스콘을 하게 되면 이제 겨울이라든가 그랬을 때 이제 트랙터가 밀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분들이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좀 쳐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면 아스콘 수량이 줄어야 되지. 아스콘 수량이 안 줄고 콘크리트 수량만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콘크리트 수량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요. 예. 아스콘 수량이 줄어야지. 아니 안 돼요. 당초에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분명히. 가각만 이렇게 빼놓고 이제 그 용까지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 진출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현대에서 아마 평택에서 한 10년 이상은 평택시 아마 이런 거를 설계를 했을 거예요. 수위가 됐던 뭐 입찰이 됐던. 예?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판단이 안 섰을 것 같아요. 여긴 논이 있으니까 트랙터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 그런 거는 기본 반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 진출입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논리되면 아스콘 포장공이 줄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이 늘어날 때는 이해가 되고 콘크리트 포장만 35m에서 110m로 늘어났단 말이야. 아스콘 수량은 똑같다고 보시거든요. 의원님, 저 한마디, 네. 저희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몇 분 내려가는 가각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로법이라고 그 가각부까지 정의를 내려고 그거를 지금 아마 늘어난 거 변경한 거 자체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만들어 달라 아마 이런 거가 말씀드린 거지. 설계 자체에서는
이런 가격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뒤로 늘린다 그러면 마냥 늘릴 수도 없고 정의를 끝으로 어디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한테 공사할 때 만나지 못하니까는 그런 걸 좀 못했는데 저희 뭐 설계 저희가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요. 네. 설계를 우리가 줬을 때는 네. 목적이 있다고 어떤 식의 설계를 해달라고. 예. 우리가 지금 농로물 공사를 지금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면은 그런 건 당연히 설계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며칠 수량이 잡혀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불차를 했습니다. 그 가각부 같은 저희는 이제 도로의 정의를 아니, 내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면요. 네. 이게 지금 길이가 한 1200m 되는데 쭉 걸어가다 보면 여기는 가각부를 내줘야겠다, 안 내줘야겠다. 항상 저는 눈으로 다 보일 거라고. 예, 예.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고 자꾸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 훨씬 지금 양으로 하고 크게로 하는데 옆에 추가적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이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계할 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지 시에서 뭐 계획하에 하는 건 없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충분하게 그 지역 그 뭐 이장님이나 그 토지주들이 거의 다 동네 분들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 땅 같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하겠네 이거예요. 공사만 하는 게 아닌. 네, 그리고 공사하면서 어떻게든 주변에 어떻게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하면서 주변이 불편하면은 누가 공사를 하겠어요.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는 명언이라든가 이런 데 와가지고서 요 도로에 대한 주민공청회에서 하고, 근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내놓은 들어가는 지인가가 어딘지 이런 게 확실히 이해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도면도 이것도 저희도 매일 보지만은 그렇게 눈에 딱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거기 않습니까? 뭐 농로 포장 같은 거 해도 네. 하고 나서 10사람이 다 고맙다가 안 그래요. 왜 이렇게 공부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주변이 단체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같은 게 또 규격화해갖고 짧게 해줘. 예. 그럴 때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깊이 또 시멘트 포장이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농기계가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해줘야 되거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셔 그냥 위에다 덮방만 떼워서 더 불편해져요. 그런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예. 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 담당 부서 또 읍면동 저기 해서 협의하면은 공사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민원을 먼저 받고 해야 되는 거지 공사 중에 민원 받다 보면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어차피 하고 나서 뒷말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공청회 할 적에 좀 그런 걸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서 진행하도록 예,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저기 아까 우리 설계자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설계비는 받질 않고 이제 측량이 먼저 저기에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주는 거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아. 저기 지적공사에 동의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저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측량비만 받으시고 설계비는 못 받으신 거네? 그렇죠. 이제 이제 사업 우리가 이제 하는 위치에서 이제 600m에는 2,900만 원이 됐었는데 네. 3천만 원 이상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변경을 하면서 그럼 측량비라도 좀 저희 실비로다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네. 측량비라도 좀 왜 지역업체니까 그런 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입장해 준 게 아니라 그거는 네. 죄송합니다만은 네. 우리 평택시에서 줄 건 주고 일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업체에서 서비스도 해드릴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 커지는 건데 네. 평택시가 갑이라고 그래가지고 니네 이것만 받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죠? 그 당시에 실무진이 분명히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설계비에 대해서. 설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천만 그죠? 원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체들 해서 깎은 건 좋아요. 우리 예산이 절약한 건 좋지만은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금액이 큰데야 당신 뭐 우리 관내업체니까 이거 돈 없어. 뭐 입찰해야 돼.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것만 받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당하게 줄 건 주고. 그죠? 그래 맞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
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한미협력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해주신 시정 보완의 사항에 대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 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